안녕하세요. 합박금 출판사의 최미희입니다. 학교폭력일지 27회 제목은 정치의 동원과 학교폭력의 동원은 다르다. 원고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놓을 건데요. 지난 26 학교폭력일지 26회에서 말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나타난 강화근의 계급관계,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정치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정치와 학교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구조는 강화군 전체가 아니에요. 학교폭력 가해에 참여한 사람들 안에 있는 계급 구조를 나타낼 거고요. 강화군에 사는 다른 분들이요. 멀쩡한 강화 분들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뭐 알아들으시겠죠. 그런데 이 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학교폭력 가해 교육 공무원 그들의 말, 그 다음에 그들의 욕망, 그 다음에 요걸 토대로 만들었고, 또 학교폭력을 지금 5년째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경험으로 저들의 말이 허황된 말이 아니라 실제 사실,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의 계급 구조예요. 26회에 이어서 좀 덧붙일 게 있는데, 4계급의 동원대, 4계급의 동원된 외지인과 5계급으로 동원된 원주민 사이의 차이는 그 보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있어요. 그러니까 1계급과 4계급 외지인들은 같은 외지인으로서 지시, 학교폭력을 실행하라는 지시와 또 보고가 직접적으로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든 만남이든 직접적으로 지시와 보고가 일어났고요. 원주민 5계급들은 1계급과 사이에 중간 전달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직은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제가 사례를 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례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나온 건데 좀 더 봐야 돼요. 그리고 4계급과 1계급의 관계는 5계급과 1계급의 관계와 달라요. 그러니까는 1계급과 4계급이 이 학교폭력에 참여했던 거는 이걸 통해서 그들의 유대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지인 네트워크에 인원을 계속해서 충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충원하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를 맺는 거죠. 이 과정에서 유대를 맺고 새로운 인원을 이렇게 충원하는데 5계급을 대상으로는 그렇게 안 하죠. 이게 다른 점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정치는 별거 없어요. 동원이에요. 정치에는 박사가 필요 없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국민들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이게 정치의 과제예요. 그리고 이 방법을 그냥 하루 종일 매일매일 궁리하는 게 정치인이에요. 그 방법이야 시기에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정치는 이거 한 가지예요.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 이제 선거를 해야죠. 정치라는 게 권력을 누가 가질 것인가 이건데 옛날에는
선거가 없을 때는 총으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거가 없으면 총으로 결정해요. 누가 권력을 가질 것인가가 총으로 결정해야 돼요. 그 옛날에는 계속 말 타고 활 쏘고 창 던지고 이렇게 해서 결정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선거를 통해서 하자. 일정한 규칙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자기 편을 더 많이 동원해야 이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이익, 이권 이런 것들을 결합해내야 되고 다 비슷해요. 그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지. 요 지방에 와도 군수, 군의원, 뭐 농협장 같은 조합장들, 각종 단체 회장, 임원 이런 선거가 다 같은 거예요. 내용상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 조직력으로 상대와 싸우는 거죠. 평소의 활동도 다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들을 서로 조직하고 이런 동원 조직 그렇게 해서 동원 조직을 만들고 그걸 유지하고 개인 간의 유대를 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지금의 학교 폭력 사건은 뭐가 있냐면 다수의 인원을 그냥 남김없이 다 알뜰하게 동원해야만 가능한 폭력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한반 아이를 학교 폭력의 피해자로 폭력을 가하겠다 그러면 한반 아이 전체를 동원해야죠. 한반 아이 전체의 부모를 동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나 동네 곳곳에서 사람들을 또 동원하는 거죠. 2계급 정치인에게 용역을 주지 않으면 이 학교 폭력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 뭐 학교 폭력 가해 교육 공무원들이 사범대, 교육대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교사 노릇한 거밖에 없는데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지역사회 내 이런 동원 시스템을 그들이 구축해 놓을 방법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2계급에 속하는 정치인들을 동원하는 거죠. 용역을 준 거예요. 여기서 저기 2계급, 3계급들은 아마 충분히 보상을 받았을까요? 보상 없이는 안 하죠. 그리고 이제 4계급 같은 경우는 그거 외에도 뭐 유대를 쌓고 뭐 새로이 가입되고 뭐 이런 이익은 그래서 이익이 분명하게 보이는데 5계급들의 이익은 조금 불분명한 면이 있어요. 일단 숫자가 많기 때문에 골고루 다 이익을 분배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있고, 충분히 받았을까 뭐 이런 의문들이 좀 있어요. 도대체 이런 선거나 이런 조직, 정치적 동원이 필요한 이런 조직들이 왜 움직였을까? 왜냐하면 선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각종 선거가 다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과열되다 보니까 뭐 불법적인 요소도 가끔 끼어드는 거고, 또 과열되다 보니까 막 해서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가족 공격한다든가 아주 비열한 행동도 나오는 거고, 또 가끔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그 선거 자체는 합법적인 거고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어린이 청소년들은 등장하지도 않고, 어린이 청소년들을 정치인들이 선거를 위해서 공격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학교 폭력은 어린이를 상대로 벌인 폭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선거의 경쟁 이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8살짜리 어린이들은 피선거권도 없고요. 선거권도 없어요. 선거에 못 나가요. 무관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권 경쟁에 뛰어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동원해서 공격하는 거, 이것은 그냥 범죄예요. 그 자체로 범죄예요. 그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게다가 이 학교폭력을 발주한 적이 교육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공권력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권한 남용이죠. 그것도 상당히 엄청 큰 범죄예요. 단순 범죄가 아니라. 게다가 범죄 대상이 어린이였어요. 그러니까 아동에 대한 범죄는 공소시효도 없어요. 다들 무슨 생각으로, 무슨 배짱으로 가담했는지 모르겠어요. 평생 쫓기는데? 학교 폭력의 목적은 아이와 나를 괴롭혀서 강화해서 쫓아낸다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그 가담자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강화의 다른 분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고 5월 달부터 학교 폭력이 시작됐는데 강화에서 애를 괴롭혀서 애를 전학 보낸다. 근데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죠. 강화에서 쫓아낸다. 나와 아이를 쫓아낸다. 이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결과는 실패했죠. 진짜 궁금한 건데, 나와 아이를 강화해서 쫓아냈을 때 이 학폭 가해 그 자들 중에서 5계급들은 어떤 이익을 얻는지 좀 물어보고 싶었어. 어떤 이익을 얻었니?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계속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